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예. 하는 정황이 지금 의심되는 것이고, 예. 저는 군 관련 특히나, 예. 군 관련은 군에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이 국정원 TF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이요. 국정원 TF도 비슷한 구조로 했거든요. 예.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국방부 TF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지금 거기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국정원 때는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TF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기무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SBS 특종이죠. 예, 지난번에도 가져왔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좀 했고요. 예. 다만 기무사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본인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예. 이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감촉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라고도 맞고요.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의무. 그러니까 업무인 예, 업무.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정확한 워딩이 시스템상 감청이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다.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예. 기무사의 감청 그걸 왜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아니 그 말을 일단 군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럴 경우에도 어떠한 것에 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기무사의 군내 감청은요.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 감청이고요. 예.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청을 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 키워드가 있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를 압수 혹은 압수수색 이렇게 같이 놓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봤을 예. 때. 그리고 달리 표현하자면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심지어 압수수색 사실까지 흘려주면서 말하자면 국방부 TF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국방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틀 전 얘기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헷갈려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하고 있는 건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방부 TF 안에서 기무사가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TF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TF팀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수사관 이 팀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렇죠. 압수수색하려고 언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무사가 이게 이틀 전 얘기죠. 그렇죠. 기무사가 이것을 미리 감청을 해서 감청해 결과 국방부 TF 수사관이 우리를 조사하러 들어오니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반복된다로 느끼실 텐데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병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 사찰한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것은 기무사들이 이렇게 불법 감청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기무사는 다 구속감이다. 정치 이슈가 너무 좋은 게요. 예. 어찌 보면 좀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청취자분들이요. 네.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뚝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 다 한 줄 알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지 채널 돌려요. 어디로 돌린 줄 아세요? 정봉주의 정치쇼로. 그래서 2013년에 있었던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때도 조사하는 과정을 다 감청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3년 10월에 첩보들을 한 뒤에 예. 왜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가 전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압수수색도 전에? 미리 수사하는 것을 도감청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거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그런 합리적 판단이라고 좀 해줘야죠. 예를 그건 의심도 들면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당시에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 보통의 수사 대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음. 각각의 컴퓨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워야 할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예. 이거는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네. 국방부 TF 내 수사관이 들어가는데 그걸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 TF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문제다. 문제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뭐 기무사 조사 못하고 국방개혁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군 검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군 법상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김관진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됐을 때 김동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게 뭐 이런 그 도구 같은 경우가 다 있냐? 네. 그렇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랬잖아요. 잘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 됩니다. 음. 이 감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절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놔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들 일단 다 처벌해야지. 그렇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청한 사람들, 불법 감청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들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지 앞으로는 절대 못하게. 네, 앞으로 절대부터 책임자가 누군지 누가 지시했는지 네. 누가 액션 플랜에 가담을 했는지. 이게 나중에라도 불법적인 무언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을 덮으려고 할 때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이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될지요. SBS가 계속 단독으로 한 게 이게 훌륭하게 잘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예. 어디예요? SBS 정치쇼입니다. SBS 정치쇼 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끝내면 안 되죠. 악착같이 그렇죠. 끝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의 행동이 옮겨지고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후속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무사가 그리고 감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예. 군 내부에서는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치 개입했어. 왜 이걸 조사하지? 그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얘기했는데 종북을 척결하려고 했다라는 논리. 본인들이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논리를 살짝 비틀죠. 아, 좌파 척결, 경북 그렇죠. 척결. 예. 이 논리를 가지고 본인들은 할 일을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 TF 내부에서 수사관들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군 내부에서. 네. 이 얘기가 이 감청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이 감청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부 개혁해야 돼요. 왜냐 군에서 잘못하게 되면 군 검찰 군 재판 그 사법부에서 재판 받는 거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잘못하면 일반 검사가 조사를 하고 그렇죠. 모든 네. 공무원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 소방관이 잘못하면 소방관 내에 무슨 그 소방 검찰이 따로 있나요? 없죠. 군은 무슨 국방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군 검찰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짝짝꿍 하면서 대충 덮어주고. 뭔가 비밀주의 예. 이런 그 것들은 재판 넘어가면 네. 자기들 다 감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내 우리 아이들 폭행, 의문사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죠. 예. 아니 애들 그 잘못해 때렸고 그 죽어도 나중에 감형했고 1년 2년도 안 살고 나오는데. 그렇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까지 포함하면 이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군대에서 잘못하면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군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덮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도감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군대 간 것에 폭행 사망 사건, 불안전한 까지. 군
네. 이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다 거예요. 연결이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예. 할 것 같습니다. 60만 장병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말 안전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감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댓글조사 TF를 감청해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았다라는 뉴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군 기무사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SBS 보도 직후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인데요. 하지만 기무사 쪽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청 자체도 합법적인 업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승인된 회선으로 감청하는 가운데 조사 TF가 별도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셨다. 네. 어제는 이제 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완전 부인했다가 그렇죠. 하루 만에 자세가 바뀌긴 했는데 이제 SBS가 확보한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증인인지 물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신 있게 보도했을 때는 뭔가 있겠죠. 믿을 만한 구석이. 그러자 이제 감청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우리가 감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회선에서 저절로 걸려들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본 해명 중에 가장 창의적이네요. 저절로 걸러들였을 뿐 우리는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저절로 걸러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고했고요. 그 보고한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원돼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요.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상급기관이 범죄 혐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저절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하거나 거꾸로 예 이거 이 회선을 닫아야 된다고 보고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 회선을 이 사실 자체를 사실은 조사 대상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예. 하는 정황이 지금 의심되는 것이고, 예. 저는 군 관련 특히나, 예. 군 관련은 군의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이 국정원 TF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이요. 국정원 TF도 비슷한 구조로 했거든요. 예.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국방부 TF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지금 거기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국정원 때는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TF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고했는데요. 자체 수사를 통해서 수사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안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게 예를 들어 수사관이 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즘은 하드를 뜬다고 하죠. 예, 디지털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요. 문서를 다 거기서 하고 하는 게 요즘 누가 손을 씁니까? 예. 하드를 뜨는 이미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미징을 못하게 하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도 이미지를 뜨는 게 아니라 그 PC에 앉아가지고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서 혹은 뭐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파일을 암호화해서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게다가 남의 PC에 앉아가지고 그 남의 PC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검색을 해서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압수수색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급기관이 왔는데 그래서 기무사령부도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네, 압수수색도 겨우 한 달 지나서나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처럼 이미징 그러니까 복제도 못하게 해서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방부 TF 또 군인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군인이 가서 군인을 조사하는데 군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부한다기보다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이미징도 안 된다고 하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를 대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건 개개인의 PC도 못하게 하니까 조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국방부가 제대로? 예. 저는, 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해놓고 대충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고 이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다시 짜가지고 국방부
TF로 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외부에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한결의 특종 굉장히 중요한 특종이라고 봅니다. 군에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서 방해하던 것 이상이죠. 자기들끼리 도청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SBS는 또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사 의뢰도 없고요. 이미징도 안 되고 완전 개판이에요. 수사가. 자, 굉장히 중요한 특종 나왔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SBS도 추가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는 정황이 지금 의심되는 것이고, 저는 군 관련 특히나, 군 관련은 군에 이 수사를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이 국정원 TF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이요. 국정원 TF도 비슷한 구조로 했거든요.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국방부 TF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지금 거기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국정원 때는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TF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기무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SBS 특종이죠. 지난번에도 가져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좀 했고요. 다만 기무사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본인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이렇게 얘기했죠. 끌어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TF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TF 팀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수사관 이 팀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렇죠. 압수수색하려고 언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무사가 이게 이틀 전 얘기죠. 그렇죠. 기무사가 이것을 미리 감청을 해서 감청해 결과 국방부 TF 수사관이 우리를 조사하러 들어오니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반복된다로 느끼실 텐데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병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 사찰한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것은 기무사들이 이렇게 불법 감청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기무사는 다 구속감이다. 정치 이슈가 너무 좋은 게요. 어찌 보면 좀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청취자분들이요.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뚝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 다 한 줄 알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지 채널 돌려요. 어디로 돌린 줄 아세요? 정봉주의 정치쇼로. 그래서 2013년에 있었던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때도 조사하는 과정을 다 감청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3년 10월에 첩보들을 한 뒤에 왜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가 전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압수수색도 전에? 미리 수사하는 것을 도감청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거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그런 합리적 판단이라고 좀 해줘야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당시에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 보통의 수사에 대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각각의 컴퓨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워야 할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이거는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국방부 TF 내 수사관이 들어가는데 그걸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있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로 압수수색, 압수 혹은 수색, 압수수색 이렇게 같이 놓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달리 표현하자면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심지어 압수수색 사실까지 흘려주면서 예, 말하자면 국방부 TF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국방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틀 전 얘기인데 국방부에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헷갈려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도대체 설명을 무슨 드리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현재 국방부 TF 안에서 기무사가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감촉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라고도 맞고요.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의무. 그러니까 의무. 예, 업무. 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정확한 워딩이 시스템상 감청이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다.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예. 기무사의 감청 그걸 왜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아니 그 말을 일단 군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럴 경우에도 어떠한 것에 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기무사의 군내 감청은요.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 감청이고요. 예.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청을 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